안녕하세요. 보영남입니다. 이 알릴 의무는 유병자 실비의 알릴 의무이거든요. 유병자 실비가 좋은 점이 지금까지 가입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나온 상품이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할증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은 실비예요. 의료실비, 의료비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알릴 의무에 관한 본사와의 제가 했던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릴 의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랬죠?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릴 의무가 항상 늘 얘기하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중요한 사항이란 뭐냐면 상해 관련 병력, 질병 관련 병력 이런 것들이 보험을 청약한 이후에 어떤 질환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라고 하죠. 사건, 사고가 접수되었을 때 과거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와 관련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보험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나 바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부활은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이번 달 납입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유예가 됩니다. 그 다음 달에도 유예가 되고 그 다음 달에는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실효된 다음에 보험료를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세 달치 넣으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부활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대상 기간을 최초 계약일 해당일, 여기 있네요. 또는 직전 부활일 이후로부터 부활 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 기간 3개월, 2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래 질문에 대한 내용이 리셋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직급명, 근무처, 회사명, 일하는 방식,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죠. 1번 사항 고지사항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사항, 3번 사항, 4번 사항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5번 사항,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6번 사항, 이륜차, 전동차, 이런 것들도 알릴 의무 대상이 되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1, 2, 3, 4번에 비해서. 하지만,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 4번, 5번, 6번 사항은. 그러면 2번, 3번, 4번 제가 남겨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꼭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 고객들이 계세요. 건강검진은 병원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도 포함입니다. 건강검진 꼭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입원 필요 소견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3개월 이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2022년 9월 26일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6월 26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6월 26일 이후에 어떤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뭐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 입원 필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견을 받았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어떤 추가 검사, 재검사 해야 되겠네요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초전 차트지에 그런 기록이 있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방금 제가 6월 26일 기준으로 9월 26일 기준으로 3개월 전이니까 6월 26일이라고 했잖아요. 잘 모르시면 그냥 90일 빼보세요. 90일 빼보면 6월 28일이 되겠죠. 6월 28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냥 6월 26일 이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거는 90일이라는 명시가 아니고 3개월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산보다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거 날짜 계산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6월 26일 이후에 이렇게 이런 소견을 받았다 또는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알릴 의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는 단순 처방을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우울증 약하고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치료에도 들어가지 않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개월 내 이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병자 실비의 장점입니다. 다른 유병자 관련 플랜 실비 말고 다른 종합보험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최근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제왕절개 포함입니다.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계속하여라는 것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 처방을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꾸준하게 10년 전부터 우울증 약,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었어요. 또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통풍약을 먹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꾸준하게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어요. 고혈압약 먹는 사람은 같이 동반하는 약이 있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염약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순 처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혈압약을 받고 있다가 5년 전부터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통풍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추가로 통풍약이 들어간 거죠. 근데 고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은 대상이 안 되지만, 이 단순 처방의 대상이 안 되지만, 새로 추가된 것은 1년 안에 뭐가 추가됐어요? 통풍약이 추가됐죠. 이럴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수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유병자 실비가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암만 5년 이내에 암만 체크를 해요. 암만. 암. 5년 이내에. 방금 이거 체크한 것은 3개월 이내, 2년 이내에 이것에 관한 것이고 5년 이내에 보는 것은 암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5년 이내에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뭐 백혈병, 여기 백혈병 있구나. 심혈관 질환, 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암만 물어보기 때문에, 암 치료 관련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만 전부 다 아니요 체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유병자 실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유병자 실비를 가입하고 있고요. 저는 종합병동입니다. 거의 종합병동 수준이어가지고, 그런데 또 유병자 실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궁금증은 저에게 콜을 하시든 어쩌든 방법으로 다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사에 질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죠. 사무실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지는 않는다. 본사에 직접 알아보는 버릇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 장동건은 가명입니다. 가명. 네, 가명이고요. 장기심사센터 유병자실비 우울증치료관리를 의무해서 순천 3본부 김종원 인사드립니다. 유병자실비 가입할 때 정신과 투약을 3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울증, 신경쇠약,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것이 한 달에 1번 가서 처방전 받으면서 상담하는 것도 치료 포함하나요? 그렇다면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입원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한 달에 한 번이면 2년 이내에 24번 치료를 받는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통원하시면 치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담 후 처방전만 받고 오는 것도 치료에 해당하며 7일에 포함됩니다. 알 의무사항에 고지하셔야 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이게 뭔 개소리야. 다른 질환도 그러나요? 다른 정보들을 보더라도 리더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알릴루무에는 치료는 단순 처방을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일반 보험과 간편보험은 다릅니다. 예전에 유병자 플랜 나올 때 교육 받을 때도 지금까지 다니던 병원 처방전 받으러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한 고객들은 모두 알렐 의무 위반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간편보험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유병자 실비에 가입할 때라고 했는데요. 유병자 보험에서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방문 치료는 보지 않습니다. 단 처방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약이 바뀌거나 진단명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설명드린 내용 있죠. 방금 그 내용이에요. 설명드린 내용. 이거 2개. 단 처방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약이 바뀌거나 진단명이 추가되는 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진단명으로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반복 방문하는 경우는 치료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꾸준히 먹는 약은 알겠는데 신경쇠 광장의 우울증 같은 가정의학과 병원 방문을 상담하니까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일반 실비 가입하실 때요. 신경쇠약,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크게 봅니다. 예. 크게 보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비해서 크게 보기 때문에 아예 거의 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건 심사 들어갈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유병자 실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물론 다른 실비에 비해서 할증은 되어 있어요. 할증은 되어서 보험료가 나오고 일반 실비는 15년 납, 15년 만기하고 재계약이 들어가지만 유병자 실비는 3년 납, 3년 만기, 3년 후에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서 다시 변동사항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제가 유병자 실비가 굉장히 좋다는 이유가 아까 알릴르무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혜택이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받을 때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때 70%라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투약 관련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3대 관련 그룹이 있어요. MRI 비급여 주사제 뭐 그런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실비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잔병에는 크게 이득 금지 원칙이 있긴 하지만 잔병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내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잔병들에는. 근데 큰 병에 가서 병원에 가서 큰 병 치료를 받았을 때 목돈이 들어갔을 때는 그 70%가 굉장한 파워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유병자 실비가 가입할 수 있으면 유병자들도 아픈 사람들도 가입하시는 게 좋다.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동건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